이모, 이게 군대 국이에요? 돼지 사료도 이거보단 낫겠네요. 정혜인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육군 모사단 장교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한창인 식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깔끔하게 달인 군복에 반짝이는 계급장을 단 정혜인은 식판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32살의 나이에 대위까지 올라온 그는 능력으로는 인정받는 장교였지만 그만큼 오만함도 컸죠. 특히 민간인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면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행동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이 곧 인격이었고 효율과 성과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거든요. 아니, 정말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정혜인은 젓가락으로 구간의 건더기를 뒤적이며 혀를 찼습니다. 국물은 밍밍하고 야채는 질기고 이게 장교들이 먹을 음식인가요? 조리사 정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59세의 나이에도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녀였습니다. 10년 넘게 이 부대 장교 식당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면 언제나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장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평범한 조리사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장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정혜인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나가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중위 김성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혜인의 날카로운 시선에 다시 앉았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일하던 취사병 이소연도 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죠. 정대위, 그 정도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혜인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지금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계급에 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죠. 이런 수준의 음식을 내놓는 것 자체가 장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분이는 말없이 국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장교들을 상대해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분이가 다가오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이미 기분이 다 상했으니까 다시 끓인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식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죠. 정혜인이 워낙 직설적이고 고집이 센 성격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혜인이 식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분이의 머리 위로 국물과 함께 엎어버린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앞치마, 어깨를 적셨습니다. 국물과 함께 밥알과 야채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식당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죠. 나 이런 음식 먹을 만큼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정혜인은 냉정하게 말을 마치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군복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뒤에 남겨진 분이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의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 중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다만 작은 한숨만이 그녀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정혜인은 마지막으로 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식당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정혜인이 나간 후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국물과 밥알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의 참혹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취사병 이소연이 걸레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28살의 그는 분이와 함께 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정말 너무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괜찮다. 분이는 짧게 대답하며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더욱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오늘 같은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님. 저희가 대신 사과드려요. 35살의 그는 정혜인의 직속 상관이었지만 부하의 이런 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분이는 고개를 들어 박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정혜인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죠.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동료 장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장교들이 하나둘 식당을 떠나자 분이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국물에 젖은 앞치마와 블라우스를 벗고 여분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녀의 움직임은 담담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말이죠. 이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모욕이잖아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나는 그냥 조리사일 뿐이야. 저 사람은 대위님이고. 하지만 분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사단 본부에서 파견 나온 김주성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공정한 성격으로 유명한 인사참모부 소속 장교였어요. 김소령은 조용히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의 전말을 정확히 기록한 것이죠. 그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부대 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대위가 식당 이모한테 식판을 엎었다더라. 진짜? 그 정도까지? 내가 직접 봤어. 정말 선 넘었더라고. 하지만 정혜인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부하들에게 말했죠. 군대는 계급사회예요. 그리고 그 계급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위님,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하사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인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사님도 그런 생각이세요? 난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군인입니다. 누구보다 냉정해야 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날 저녁 사단 본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유진 준장이 주재하는 전 사단 지휘 간부 회의였죠. 매월 셋째 주에 열리는 정례회의였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회의실 준비를 하던 참모들 사이에서도
오늘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 화제였습니다. 정대위 완전히 선 넘었지? 사단장님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아직 보고 올라가지 않은 것 같던데?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주성 소령이 이미 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오후 6시가 되자 회의실에 간부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인도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죠.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유진 사단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간부들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54살의 그녀는 카리스마와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리더였죠.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투스타 사단장에 오른 인물답게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단장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의 전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죠. 오늘 낮에 우리 부대 장교 한 명이 제 친언니를 모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인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유진 사단장의 친언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식판을 던지고 머리 위에 국을 부은 장교. 정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행위는 단지 누군가의 언니가 아닌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짓밟은 겁니다. 정혜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식당 조리사 정분이가 사단장의 친언니라는 것이었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정혜인 대위. 사단장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정혜인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의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오늘 장교식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진의 목소리는 감정을 철저히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제된 분노가 오히려 더 무서웠죠. 정혜인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자니 너무 뻔뻔한 것 같았고 사과를 하자니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공경에 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씀하십시오, 대위. 정유진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인은 겨우 이 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죄송하다고요? 정유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사과인가요?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회의실 안의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중령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언니는 10년 넘게 이 부대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정유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정혜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계급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계급장으로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정혜인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정유진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언니가 대위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정혜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 이면에 깔린 생각이 정확히 그것이었거든요. 민간인이고 조리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혜인 대위,
당신은 장교로서의 품위를 잃었습니다. 정유진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부로 보직 해제하며 3일 후 타부대로 전속 발령합니다. 정혜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보직 해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그의 군 생활에서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속부대는 강원도 산간 지역 교육부대입니다. 김주성 소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대위급 보급 담당으로 발령됩니다. 강원도 산간 교육부대라는 것은 사실상 좌천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은 신병 교육을 담당하는 외진 곳이었고 승진은 물론이고 경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곳이었죠. 정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질문 있습니까, 대위? 정유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경례를 한 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정혜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하게 걸어 다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동료 장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정혜인은 자신의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안에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그는 옷을 박스에 넣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불평을 한 것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행동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정혜인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계급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한 것,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죠. 그때 문득 정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국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을 때도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참고 견뎌낸 모습이 마음에 걸렸죠. 정분희 씨가 사단장의 친언니였다니. 정혜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희가 사단장의 언니여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모욕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정혜인은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침을 먹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매점에서 빵을 사서 사무실에서 혼자 먹었죠. 부대 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어제 일을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혜인은 다시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갈 수 없었거든요. 그곳에서 분희를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오후에 박중령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정대위, 좀 이야기할까? 정혜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중령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 일은 정말 선을 넘었어.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능력 있는 장교라는 건 인정해.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 시작하면 돼. 정혜인은 감사하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모두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원도 가서도 잘해봐.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박중령이 격려의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인은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 부대의 모습을 눈에 담았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정혜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차에 실었어요. 오늘 오후에 강원도로 떠나야 했거든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분이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막상 식당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그녀가 받아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 식당은 한가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분이와 이소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혜인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저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흘 전 그 일이 있은 후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정혜인은 그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혜인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혜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고 사람을 계급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줄은 몰랐죠. 그날 이모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혜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정혜인은 그녀의 관대함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모님이 사단장님의 언니라는 걸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했어야 했는데. 알고 있어. 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그때 이소연이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혜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도 마음이 복잡했죠. 저는 오늘 강원도로 전속됩니다. 정혜인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님께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곳에서는 달라져야 해. 계급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을 만드는 거니까. 정혜인은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국은 쉽게 식지만 사람 마음은 오래 끓어야 맛이 나지. 다음 부대에선 식판을 엎지 말고 마음을 엎어봐. 정혜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바꾸라는 뜻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인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어요. 이모님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원망보다는 한 젊은이가 올바른 길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정혜인은 식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곳을 돌아봤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함부로 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교훈을 준 장소가 되었어요. 오후 2시 정혜인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배웅 나왔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차창 너머로 부대를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죠.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인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분이의 말처럼 새로운 곳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원래 부대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인이 떠난 후 식당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장교들은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분위를 대했고 그녀도 예전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정유진 사단장은 업무를 마치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어요. 분이는 동생이 올 줄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언니, 수고 많으세요. 정유진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단장이었지만 언니 앞에서만큼은 그냥 동생이었어요. 왜 이런 데까지 와? 분이가 물었습니다. 동생이 식당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걱정되어서요.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일이고. 하지만 정유진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언니였거든요. 언니는 항상 이래요. 자신이 당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정유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이는 손을 닦으며 동생을 바라봤어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유진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하시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다만 뭐? 언니 정체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지. 내가 내 언니여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정유진은 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리더십이기도 했어요. 사람을 볼 때 지위나 배경이 아닌 인격으로 판단하는 것 말이죠. 정혜인 대위는 어떻게 됐어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강원도 교육부대로 갔어요. 정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언니께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응, 왔더라.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 젊은이니까 기회는 있을 거야. 정유진은 언니의 관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자신이라면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정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분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너는 사단장이고 나는 그냥 조리사인데. 아니에요. 정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언니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분이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생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지만 이런 순간에는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언니, 왜 여태 제 언니라는 걸 밝히지 않으셨어요? 정유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분이가 대답했어요. 내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서로 섞일 이유가 없지. 정유진은 언니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때 이소연이 주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봤어요. 정유진을 보자 깜짝 놀라 경례를 했죠. 충성. 정유진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이소연은 사단장과 분이가 자매라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실감할 수 있었죠. 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유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너도 일 너무 무리하지 마. 분이가 동생을 배웅했어요. 정유진은 식당을 나서며 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강원도 상간 교육부대는 정혜인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현대적인 부대와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이 소박하고 단순했어요. 신병들을 교육하는 곳이라 분위기도 활기차면서도 정돈되어 있었죠. 정혜인은 낡은 숙소 앞에서 아침 체조를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의 첫날 그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분이의 말을 기억하며 마음을 바꾸기로 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정혜인이 식당에 들어서며 조리사 김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55살의 그녀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아, 정대위님. 어서 오세요. 김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정혜인의 정중한 태도에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아침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혜인이 빈 식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가 정말 훌륭했어요. 김영숙은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달 전 이곳에 온 정혜인은 다른 장교들과 확실히 달랐거든요.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빼먹지 않았고 음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했죠. 정대위님은 참 예의가 바르세요. 김영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장교님들도 좋으시지만 정대위님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정혜인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정반대의 사람이었거든요. 분이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웠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정혜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님이 수고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점심시간에도 정혜인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장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항상 조리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들도 정혜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정대위, 너 정말 많이 변했네. 같은 숙소를 쓰는 이대위가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 정혜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쪽으로 변한 거지? 당연하지. 훨씬 좋아졌어. 이중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예전엔 좀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정혜인은 그 말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계급에만 의존해서 권위적으로 행동했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려워했던 것 같았죠. 저녁 무렵 정혜인은 신병 교육장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의 한 달은 그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혜인은 편지를 썼습니다. 분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한 달 동안의 변화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적었죠. 이모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엎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인은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원도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고 깨끗한 별들이었죠. 아마 분이 이모님도 지금쯤 하루 일을 마치고 계시겠지. 정혜인은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 성실한 모습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혜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영숙이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모님,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정혜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영숙이 손을 저었지만 정혜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정대위님,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김영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나죠. 정혜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혜인은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계급을 앞세워 명령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보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교육부대에서의 생활은
정혜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아침마다 김영숙과 함께 식당 준비를 하고 신병들에게 보급 업무를 가르치며 보낸 시간들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정혜인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부대에서 박중령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가득했죠. 정대위, 잘 지냈나? 박중령이 정혜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정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 박중령이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단장님이 내 복귀를 승인하셨어. 다음 달부터 원대 복귀야. 정혜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들었어요. 정말입니까? 정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김주성 소령이 내 변화를 지켜봤다고 하더라. 여기서 모범적으로 생활한다는 보고도 받았고, 박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정혜인은 이곳에서의 3개월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좌천이라는 굴욕감에 힘들었지만 점차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었죠. 특히 김영숙과 다른 민간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정혜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더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박중령은 그의 겸손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정혜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원대에서 내가 필요해. 내 경험과 변화된 마음가짐이 부대에 도움이 될 거야. 박중령이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인은 김영숙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이모님, 다음 달에 원래 부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김영숙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그녀는 정혜인과의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정대위님 같은 분이 가시면 많이 아쉬울 거예요. 김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온 장교님들 중에 이렇게 따뜻한 분은 처음이었어요. 정혜인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모님께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죠. 마지막 날 아침 정혜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김영숙과 함께 식당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다른 장교들도 정혜인의 영향으로 조리사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죠. 이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혜인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이모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할 수 있었어요. 정대위님이 워낙 좋은 분이셨어요. 김영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정혜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짐을 실으며 이곳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되새겼어요. 원래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정혜인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이유였어요. 이제는 정분이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대에 도착한 정혜인은 먼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정혜인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돌아오셨네요. 분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이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혜인이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편지 잘 받았어요.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 분이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모님 말씀대로 마음을 엎어봤어요. 정혜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분이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올바른 길을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부터 정혜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부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계급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권위보다는 섬김을 택했죠. 그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몇 달 후 정혜인은 진급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이었어요. 분이의 가르침처럼 사람이 계급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저녁 무렵 정혜인은 식당에서 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모님, 오늘 국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분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한 사람이 성장한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죠. 정혜인은 식당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급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분이의 가르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